이번에는 5월 12일 목요일 장 마감 상황 봅니다.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 1.63% 하락해서 2,550, 2,600 깨졌는데 벌써 2,550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3.77%, 833이에요. 일본도 1.77% 하락하고 중국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0.12. 중국이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또 홍콩 2.24%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 1.02% 하락했죠. 또 기술주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3.18%. 또 S&P 500이 1.65%, 3,935. 만약에 오늘 밤에 또 하락한다 그러면 3,900선까지 또 깨지게 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04% 하락해서 2,811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지금까지 평생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또 미국의 CPI가 뭔지, CPI가 뭐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이거 중요했습니까?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를 하다 보니 이런 거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했죠. 4월 CPI.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8.3% 올랐습니다. 전달의 3월 상승률 8.5%보다는 둔화가 됐지만 예상치가 8.1이었거든요. 그거에 딱 중간이죠. 8.3.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예요. 연준이 최근 두 차례 금리 인상에 이어서 또 양적 긴축 착수까지 발표하고 향후에도 0.5% 이상 고강도 통화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형주 보면 애플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5% 이상 하락해서 3월의 저점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저점이에요. 146달러.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대형주가 다 3% 이상 하락했고, 또 메타도 4.5%, 테슬라가 8% 이상 하락해서 734달러. 엔비디아는 5.5% 하락해서 166달러. 엔비디아가 작년 11월에 333달러였어요. 그거에 지금 완전히 엔비디아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40% 하락.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익률 1등, 2등 하는 종목들도 이 하락장에서 반토막까지 납니다. 단 몇 달 만에. 또 하나, 워런 버핏이 1분기에 6억 달러 매수했다 그랬어요. 애플. 7,200억 원어치.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몇천억, 뭐 1조, 10조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평생 동안 10억도 만들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얼마입니까? 5억이 안 되거든요, 채. 그러니 평생 동안 우리나라의 1% 그러면 30억 넘어야 될 겁니다. 평생 동안 10억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 금액을 얘기할 때 보면 당연히 몇 천억, 뭐 몇 조, 조 단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이 애플을 1분기에 7,200억이나 추가 매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146달러로 완전히 최저점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살아있는 전설님이 왜 이러십니까? 당연히 1분기에 사지 말고 지금 샀어야지. 그렇죠? 이게 주식이에요. 워런 버핏이 지금 오늘 현재 146달러로 떨어질 거 예상했습니까? 예상을 했다 그러면 1분기에 7,200억 매수 당연히 안 했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보다 한 달로 더 떨어지겠습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거 확인됐죠? 그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당연히 사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도 7억, 70억이 아니라 7,200억을 정말 총 투자 금액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죠. 1분기에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손해봤다고 워런 버핏이 이거를 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중국의 BYD도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났을 때도 안 팔고 기다렸습니다. 워런 버핏이 10분의 1 토막. 10,000원짜리가 1,000원 됐어요. 100,000원짜리가 10,000원 됐어요. 그래도 안 팔고 기다렸다가 수십 배의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더 저점에서 매수했어야지. 그렇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보면 애플이 현재 올해 들어서 반올림합니다. 20% 하락했어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22% 하락했어요. 알파벳도 22%, 아마존 38%, 테슬라 39%더 많이 하락했죠. 이 정도로 세계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런데 22, 38, 3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 비중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64,900원. 4월 28일 날 64,800원 최저점이었습니다. 그거보다 100원 바로 위, 거의 최저점이죠. 반도체 주식들을 보면 삼성전자 17%, 애플보다도 덜 떨어졌어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시가총액, 지금 엔비디아가 반토막 나서 2등으로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가총액 1등 TSMC예요. 그런데 TSMC는 삼성전자의 2배 떨어졌어요. 32%. 삼성전자가 17%, TSMC 32%, 엔비디아 45%. 근데 이 엔비디아가 작년 11월에 비하면 완전히 반토막 난 거예요. 333달러에서 166달러니까. 또 브로드컴이 3등입니다. 15% 하락. 괜찮죠? ASML 35% 하락.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 개별 종목들 상위죠. TSMC, 엔비디아, ASML 다들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몇십 %씩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권, 또 전체 시가총액 상위권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 중인데 이제 투자를 시작한 1년 전후 되는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세계적인 전설 워런 버핏도 애플을 1분기에 싸다 생각하고 샀는데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원화로 투자하는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필반나 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떨어졌어요. 그 이유? 타이거 S&P 500 12%, 가장 덜 떨어졌죠. 타이거 나스닥 100 21%, 필반나 24%. 다른 종목들 20% 정도 떨어지면 양호한 건데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필반나 보면 12%, 21%, 24% 떨어졌어요. 이유는 달러 환율에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십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1년간 무려 14% 상승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1년간 달러 환율이 14% 상승했죠. 그만큼 14%더 하락했어요. 그렇다면 S&P 500이 26%, 14%를 더 해야 되니까 더해서 떨어지니까 타이거 나스닥 100이 35%, 필반나가 38%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환율의 영향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1년간 14% 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타이거 S&P 500, 나스닥 100, 필반나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개별 종목들 대표 삼성전자는 확인했죠. 17% 마이너스, 네이버 28% 마이너스, 카카오 30% 마이너스, 현대차는 그나마 괜찮아요. 마이너스 14%.
이렇게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과반수 이상 대부분은 아주 장기 투자 마인드로 잘 나가고 계세요. 지금 하락장에 나는 월급 받는 대로 부지런히 수량을 모으겠다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근데 그중에 일부 주식 투자하면서 일부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손실 보고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손실 보고 팔면 뭐 할 것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판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돈은 돈이 필요했던 돈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손실 보고 팔면 다시 은행에 넣어둘 거죠. 은행에 넣어뒀다 생각하고 지금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상승장에 오면 은행 이자 1년에 지금 한 2.3% 나옵니다. 은행 이자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원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은행 이자 2.3% 상승. 그거 말고 한 2년치는 상승해야죠. 은행 이자. 그럼 5%예요. 나중에 투자했던 금액에다가 5% 수익 나면 파세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쉽죠? 마음고생하고 생각하면. 과반수 이상은 안 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한 걸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중에 분명히 하락장 오면 난 요번에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걸 보면 분명히 주식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정에 쭉 봐왔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원금 회복되면 팔아야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돼요. 두고 보세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주식시장은 변함없이 힘차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주식시장이에요. 그중에 겨우 2022년 1년이에요. 올해 내내 하락해요. 1년을 못 참습니까? 그렇다면 자격이 없죠. 이 영원히 돌아가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돌아가는 영원한 주식시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이제 1년인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우리는.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의 상황,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할 겁니다. 전쟁, 러시아 전쟁 처음 났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또 하나, 중국 도시봉쇄, 이렇게 공산당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봉쇄하는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금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금리 문제만, 인플레이션 문제만 있다 그러면 덜한데, 이것이 러시아 전쟁 문제의 가장 큰, 지금은 전쟁보다 중국의 세계적인 공장, 중국이 도시 봉쇄해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지금. 지금 테슬라는 98% 생산량이, 판매량이, 매출이 98% 줄어들었대요. 98%?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애플이 떨어지는 이유도 2분기 매출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중국 도시봉쇄 때문에. 애플뿐만 아니죠. 모든 업체들, 이 물류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다 막혀버린 상태예요. 지금은 러시아 전쟁 이슈보다 중국 도시봉쇄 이슈가 더 큽니다. 일단 이것이 해제가 돼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2차 전지들도 정상적으로 다시 정상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자, 요즘의 기간 결론 무엇입니까? 편한 마음으로 잘 지내야 되겠죠?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22년 1년 동안 하락장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락장을 꾸준히 평온한 마음으로 잘 지낸다면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